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스타드랜드 브레스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렌이 홈에서 강하고 브레스트를 상대로도 전반적으로 강했던 전력. 하지만 브레스트의 중원 압박은 렌도 좀 부담스러운 면모가 있다. 실제로 중앙에서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부진한 양상도 강한 편. 렌에게 위안이 있다고 한다면 브레스트의 공격 방식을 제어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브레스트도 렌의 전력을 쉽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카스티오도 렌에게는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했고 멀티 득점을 렌에게 성공시킨 사례는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카스티오에게 전개를 일임하는 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나마 중원에서 진흙탕 싸움을 가면서 렌을 억제하는데 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장점이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다. 두 팀이 만나면 전반적으로 서로 전진을 어려워하는 양상이 강했다. 서로 중앙에서의 힘싸움에 능해서 이를 극복하기 어려워했기 때문. 렌이 브레스트를 상대로는 이득을 잘 챙기는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 브레스트의 역량은 다르게 봐야 한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노팅엄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노팅엄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수비와 역습. 생각보다는 역습 상황에서 나름 인상적인 시퀀스를 만들기도 하나 문제는 자신들의 후반전 집중력도 떨어져 보인다는 것.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하면서 날린 승점도 꽤 되는 상황이다. 역습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상적인 면모를 보여도 후반전에 이를 까먹어버리는 양상도 있는 상황. 1-3으로 진 토트넘전이 딱 이런 패턴으로 진 매치다. 맨시티가 걱정되는 것은 선수들의 체력. 스몰 스쿼드로 운영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데브라이너도 인터뷰에서 완전히 지쳤다는 투로 발언하기도 했다. 다행히 과르디올라 감독도 지난 경기 로드리와 데브라이너를 중간에 빼주는 등 선수들의 체력적인 모습을 보충하려는 상태에 홀란드 없이 4골을 기록한 화력은 여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한데 맨시티가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을 할 수는 있다. 맨시티가 여전히 유리한 전력이다. 그나마 맨시티가 체력적인 부분을 보충하면서 리그 우승 레이스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마인츠 대 쾰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기세가 가장 좋은 팀, 특히 주포인 브루카르의 폼이 살아난 것이 크다. 올 시즌 마인츠의 고민은 결정력이 시즌 내내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브루카르가 살아나자 팀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최근 5경기에서도 11골로 좋다. 마인츠가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던 만큼 제 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쾰른은 여전히 결정력 난조에 시달리는 중. 다름슈타트에게도 무득점에 묶이고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젤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양상을 쉽게 극복하기도 어려울 전망. 문제는 쾰른이 라인을 올리고 호전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 상황이 잦다는 것인데 수비 리스크를 가진 팀이 골을 넣지 못하면 수비 약점만 돋보이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마인츠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결국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결정력의 차이를 크게 봐야 할 전망. 쾰른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승부를 하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난조가 더 두드러지는 매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나폴리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쭉날쭉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일단 지난 시즌 보여준 파괴력을 상당히 보여주기 어려워하는 상황. 흡이차는 지난 시즌 대비 낙폭이 적지만 오시멘은 마음먹고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지워지는 경우도 잦은 모습이다. 사실 로마가 이제는 미드필더에서의 압박과 볼 소유가 모두 되는 팀인데 여기에 피지컬이라는 부분은 뚜렷한 장점이기도 했다. 나폴리가 공을 잡는 것도 어려울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듯. 은디카 시비의 심장 문제로 인해서 중단된 우디네세와의 매치는 2-1로 끝이 났다. 일단 박스 안에서 피지컬을 통해서 슈팅을 잘 만들어내는
로마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 로마가 데로시 체제에서는 디발라나 펠레그리니 같은 2선 미드필더들의 활약도 좋아진 상황이라서 로마가 상승세를 잘 타고 있는 모습이다. 나폴리를 상대로는 약했지만 현재 로마가 그동안 잘 이기지 못했던 라치오 밀란도 극복한 모습은 긍정적이다. 로마가 이길 수도 있다고 본다. 피지컬에 더해서 공소유와 압박이라는 키워드가 꽤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나폴리의 주포 오시멘도 지워지는 빈도가 있는 상황이고 로보트카도 상대 압박과 피지컬의 165cm의 신장과 빈약한 신체 조건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탈란타의 중원은 강했다. 지난 경기에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중앙을 장악하고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가지고 몰아치는 것으로 대승을 기록하는 모습. 확실히 가스페리니 감독이 중원과 이선을 쓸 줄 아는 감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하위권을 상대로는 사실상 저승사자에 가까운데 아탈란타가 올 시즌 홈에서 12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다. 아탈란타를 상대로도 나폴리 전처럼 잠그는 운영으로 가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효율에 대해서 보장까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 나폴리전 선제골을 기록한 세리도 20분 만에 부상을 당해 빠졌고 나폴리는 올 시즌 중앙 문제와 주포의 부진 문제가 심각한 편이나 아탈란타는 오히려 중앙과 측면을 고루 쓰는 것이 장점이다. 엠폴리가 아탈란타를 상대로는 1승 4패로 매우 약한 편이기도 하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기대한다. 결국 중앙에서의 우위와 측면, 윙백들의 전진이 조화를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엠폴리 같이 주도권을 내주고 상대하는 하위 전력은 아탈란타가 오히려 잘 상대를 하는 편이었다. 아탈란타의 핸디캡 승리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본다. 금일 6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라요 바에카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이 최근에는 라요에게 꽤 약했다. 특히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잘 풀어내지 못하고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답답한 양상이 나온 것. 이는 조타수인 파레오가 압박을 이겨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는 비아레알의 공세는 4-4-2와 속공으로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좋은 상황. 라요의 압박을 무시하고 플레이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것도 가능하다. 라요가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득점력이 눈에 띌 것 같지는 않다. 지난 매치에서도 2골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박스 바깥에서 넣은 2개의 중거리가 들어간 것. 실제로는 오사수나의 수비에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거의 만들지를 못하면서 고전한 양상이었다. 오히려 비아레알의 속공 옵션이 추가된 상황에서는 라요가 수비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있을 듯. 비아레알의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비아레알이 지공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라요의 압박에 고전했다. 하지만 현재는 속공으로도 상대를 타격하는 양상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태에 라요가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은 아주 부족한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골 운이 따랐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